오늘도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흐렸는데 비는 안 오겠죠. 눈도 안 왔으면 좋겠고요. 비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쿠팡이 200홀에 최대 40만원 미션을 또 내놨네요. 이런 거 내놓을 때 보면은 비가 오긴 하더라고요. 기상청 일기예보보다 이 쿠팡이 미션을 띄워놨을 때 보면 그게 날씨가 기상이 좀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딱 그래요. 흐리고 바람 불고. 그래, 비는 그래도 뭐 비옷 입고 일하면 되니까 한다 치고, 이제 눈은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바람. 이번 주는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광진구까지 나갔다는 영상을 보시고 거기까지 나간다는 자체가 뭐라 그럴까, 안 됐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거 일반 쿠팡을 타면 지금 뭐 예전에 비하면 한참 배달 파이가 줄어든 거예요. 한남동까지 가고 했었으니까, 용산구 뭐 이쪽 다 갔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뭐 도봉구 요 정도 도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받고, 멀티콜로 받다 보면 광진구에 잠깐 넘어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숨어 있는 콜을 잘못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일반 쿠팡을 타게 되면 그 정도 파이에서 안 타면 탈 콜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뭐 3,000원짜리 빼고 4,400원 뭐 4,000원대의 멀티콜 빼고 그러면 탈 콜이 없어서 파이가 너무 줄어들어도 일반 뭐 플러스 분들은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 쿠팡은 여기서 더 줄인다 그러면 탈 콜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긴 도는데 수입이 벌어지니까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짧게 돌면 그만큼 위험성도 좀 줄고 또 콜수도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좀 낫겠죠, 플러스 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먹는 약은 아침에 먹는 약이 있고 이제 자기 전에 먹는 약이 있는데요. 자기 전에 먹는 약은 원래 수면을 유도하는 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약하고 그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수면에 드는 건 복용하고 하면서 잘 돼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다시 새벽에 잠이 깨서 다시 들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 후에 다시 처방을 받아왔는데, 그 안에는 요만한 아주 작은 약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추가로. 근데 그 약이 수면을 좀 유지시켜주는 그런 약인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처방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약의 단점이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 소리를 듣고 깨는데 깨도 계속 잠이 와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커피를 마시는데, 그리고 나서 또 잠을 더 깨우려고 씻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을 나오게 돼요. 한겨울이어도 따뜻한 물보다는 약간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그래야 잠을 빨리 깨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오기는 하는데, 그 하고 나올 때까지, 오토바이에 올라 앉을 때까지 정말 일하기 싫고 나오기 싫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뭐 그렇게 나오기 싫어도 지금 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저같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죠. 나와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뭐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나가서 해볼 게 없어요. 아마 10,000원짜리로 제일 많이 살 수 있는 게 로또 10장이 아마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요즘엔 사과도 2개나 살려나 10,000원의 가치가 그렇게 작아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서도 어떨 때는 좀 뭔가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쉬고 싶은데 뭐 이렇게 쉴 수도 없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나오는데, 어찌됐든 전 나올 때 14시간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나오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14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쿠팡이 좀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이 배달 일이라는 게, 다른 일들은 인력 회사를 가더라도 내가 몇 가지 일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라는 고정금이 있잖아요. 약속된 금액이. 그게 뭐 근로계약이면 근로계약이고 일당이면 일당인데, 서로 협의가 되면 돈으로 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쿠팡은 내가 14시간을 일을 해야겠다 하고 나오면서 쿠팡하고 그런 계약을 하질 않죠. 그 대신 14시간 일하다가 중간에 들어올 수는 있는 것도 내 마음이긴 한데,
어쨌든 1시간에 얼만큼을 줄게라는 정확한 게 없어요. 쿠팡은 지시를 해주지 않죠. 차라리 기본 요금이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최하 고정 요금을 받아서 1시간에 몇 콜을 타게 되면 이 정도는 될 수 있겠다 라는 개념도 좀 잡을 수 있고 할 텐데, 뭐 그런 거 자체도 안 되고 하니까 일단 14시간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고, 쿠팡이 너 14시간 일해라 마라 하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나와요. 그래 놓고 또 내 생각에 13시간 14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래도 한 25만원 30만원은 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내가 14시간 일을 할 테니까 쿠팡이 뭐 한 25만원 정도 이렇게 뭐 보상해 주겠지 뭐 하고 와서 내 생각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만원을 벌면 내가 오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이하로 받게 되면 이제 보상을 좀 덜 받은 느낌이고, 그거 자체가 이제 자기 스스로 만들고 평가하는 건데, 근데 14시간을 일해야겠다 하고 나왔는데 이게 아침부터 콜도 별로 없고 콜비도 싸고 아무래도 이거 25만원 30만원을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날들이 있죠. 내가 14시간 일하기를 해놓고도 계속 찝찝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쿠팡을 욕을 하죠. 아니 쿠팡 콜을 또 안 주고 플러스만 주고 나만 멀리 보낸다고 하면서, 아니, 쿠팡이 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투덜대면서 이런 악덕 쿠팡 자본가는 아주 개쓰레기 이런 식으로 엄한 쿠팡에다가 욕을 하고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이 또 저번 며칠 전과 비슷하네요.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또 역시 쿠팡의 일기예보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쩐지 미션을 풀어놨더라고요. 이 비가 올 거라는 걸 확신했던 거죠. 쿠팡은 이 쿠팡 역시 정보력 좋아요. 이 기상청보다 나은 것 같아. 쿠팡의 이 날씨 정보는요. 근데 요만큼만 오고 그냥 그쳐졌으면 좋겠는데, 제 시간이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시간을 몇 시간 일하겠다 생각하고 나온 저로서는 14시간이죠. 그 14시간을 뭐 쿠팡에서 어떤 스스로로 어떻게 해서 얼마를 줬는지 그 금액으로 내가 보상 가치를 매길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30만원을 벌고 싶으면 30만원을 계획해서 나와서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만원을 버는데 14시간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돈이 저희 시간을 줄였다 늘렸다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14시간이라는 시간을 노동을 하는 건데, 그걸 쿠팡에게 제가 판 거죠. 그 대신 플랫폼에서 주는 콜을 내가 타겟너라 해서 내 스스로 판 건데, 그 판 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돈으로만 매겨서 이걸 14시간을 성공했네 안 했네를 할 게 아니라 14시간은 무조건 타겠죠. 타면서 그 14시간 동안 뭘 했는지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제대로 받았네 안 받았네를 그렇게 가름하자 이거죠. 물론 배달 일이 재밌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따질 게 없겠지만 단순하잖아요. 가서 픽업하고 다시 넣고 갖다 배달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픽업하고, 이게 반복적인 단순한 일을 하면서 오토바이라는 걸 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좀 감소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인데 여기서 특별한 의미를 찾고 재미를 찾기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일이든 어떤 회사든 사업이든 내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라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했던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돈을 버는 양이 많아지니까 이 일이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선택해서 나오는 시간이니까 그럼 내가 하는 일에서 재미를 찾아오자.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일을 하는 거 그 일 속에서 내 재미를 찾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께서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다른 분들과의 소통도 되는 것 같고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영상을 찍게 되고 일을 나오면
보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 찍고 또 올려놓고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들, 단순 노동인데 그렇게 나만의 재미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 일이 그렇게 재미없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냥 학교 다니는 게 뭐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맨날 가면 교과서에 수학 풀고 영어 해석하고 뭐 공부만 재밌어서 가는 학생들은 다 서울대 가고 이런 거지, 그냥 오로지 공부만 좋아서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서 딴짓도 하고 하니까 그 속에서 재미를, 다른 재미도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공부 많은 애들은 진짜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졸업해가지고 더 잘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배달 일을 하라고? 왜 배달 일을 하면 안 되나?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배달 일을 해? 배달 일이라는 게 누구 학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갑질이니 재벌이니 이런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말 창피한 단어잖아요. 천민자본주의 사회 때문에. 뭐 제가 배달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편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아무튼 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안에서 나만의 재미를 찾아서 14시간을 보내는 그 여정 속에서 그 여정을 만들어 가면서 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영상도 편집해서 올리면서 저만의 여정을 만드는 거죠. 요즘에 고금리 시대에 어렵잖아요. 쩐이 주인 노릇하는 이 시기인데, 저는 이 쩐이 주인 노릇하는 이 시기에 그냥 자족하면서 여정, 쩐이로 돈이 주인하는 노릇을 저지해보자, 저는 이런 마음인 거죠. 꼭 대학교 때 사회운동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쩐이를 만들자고요. 우리 여정을 만들자고요. 쩐이를 쩐을 위해 살지 말고 쩐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살자고요, 우리.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해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들어주시니까 제가 더 신이 나서 이 영상도 찍게 되는 것이고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관계가 되는 것 같고, 참 저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께 정말 감사한 생각이에요. 또 내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는 다른 시간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뭐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제가 하는 이야기에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피드백도 해주시면서 배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시면서 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관계라는 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안 들어주고 관심이 없고 한다면 다른 분들과 안면은 없지만 이렇게 좋은 관계로 맺어져 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친구들 모임도 그렇고 사회적인 모임도 그렇고 어느 모임이나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보고 있고 딴청하고 있고, 그 사람이 뭘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뭐 친구 모임에서나 사회 모임에서나 그 사람은 아마 바로 따될 거야. 왕따.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해준다 그러면 그 모임이나 어떤 관계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은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누나들이 동생이 있으면 초등학교를 다니면 같이 누나가 잘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는 게, 너 학교 다니면서 누나들 잘 지켜줘라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엔 남자가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맨날 그러시니까 제가 우리 누나들 보디가드야? 하여튼 뭐 학교를 그렇다고 해서 보호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다닌 건 아니지만, 우리 누나 6학년이고 저는 2학년이죠. 4살 차이니까. 그때 생각해, 우리 누나 왜 이렇게, 시골 다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도 라면을 이렇게 부셔서를 먹는데 그때는 그게 정말 큰 간식거리였어요. 삼양라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 누나가 학교에서 부셔서 먹다가 섞어가지고 다 먹고, 마지막에 이렇게 스프가 남으면 봉지를 다 푼 다음에 그 라면 가루를 이렇게 먹으려고 혀로 이렇게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 누나 친구 남동창이죠. 그 형이 우리 누나가 이렇게 딱 먹는데 그걸 이렇게 밑에서 탁 치니까 얼굴에 스프가 싹
쏟아지잖아요. 묻잖아요. 눈에 코에 그 스프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맵겠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컬럭컬럭 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한 형은 웃기도 하고 깔깔대고 웃고, 근데 그게 너무 약 오르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그걸 당하니까. 이제 삼양라면 하나 사가지고 이제 스프를 주머니에 넣고 이제 그 형한테 갔죠. 내가 그 형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내 목적은 그 스프를 그 형 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내가 무슨 김두한의 후예도 아니고 어떻게 4살 차이 나는 형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그러나 간 거죠. 누나가 그 콧물 질질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게 너무 안 됐고 억울해서, 그리고 또 엄마가 누나를 지켜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간 거죠. 말을 한 거죠. 형한테 왜 우리 누나를 그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웃긴 거잖아요. 그 2학년짜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욕 먹는 사람은 또 더 열받지. 어린 동생한테 욕을 먹으니까. 이제 저를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도 맞고 저도 때리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 형을 어떻게 이기겠어. 많이 맞기도 하고 저도 때린다고 때리는데 맞았는지 때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저도 뭐 두들겨 맞고 하다가 제가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뜯어 말리는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뭐 하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뒤돌아가는데, 일어서서 이제 찬 거죠. 뒤에서 빡 거기를. 남자한테는 딱 하나의 단점이 있잖아요. 남자가 키가 크든 그게 크든 한 방, 무조건 거기는 그냥 한 방, 그것만 노린 거죠. 그랬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뭐 터지던지 말던지 쳤는데 주지 않더라고요. 그 스프를 제 손바닥에 다 부은 다음에 그 형 눈에다가 막 비벼버렸어요. 뭐 죽겠다고 난리 치는 거지. 뭐 눈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뭐 저 도망온 거죠 뭐. 그리고 또 맞고 항상 뭐 그런 식이었는데 인가 약간 뭐 다른 아이가 있나 내 속에, 나에겐 또 다른 자아가 있나. 학창시절 때 몇 번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폭의 피해자건 가해자건 다 안 됐으면 좋겠죠. 근데 피해자가 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뭐 제 등에서 이렇게 막 뿔이 나오고 뭐 이렇게 변하지는 않지만 왠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형 스프를 눈에다 넣는 게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정은 험난했죠. 두들겨 맞고 또 그 다음에 또 맞고 했는데, 아유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그런 누나랑 그런 시절도 보내고 했는데, 그 누나들 이게 뭐 세상 살다 보니까 서로 바쁘고 그렇게 만나서 밥 한 끼 먹기도 힘드네요 요즘에는. 자아가 여러 개 있다고 하면 뭐 다중인격, 다중이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고 보여지는데, 가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자아와 자아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나의 혼란성, 이런 것들 느끼는 게 사춘기 때 아니면 성인이 되는 그 중에 겪는 것 같아요. 다양한 자아들이 잘 섞여서 삶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태어날 때 흰백지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대충 스케치된 스케치북을 갖고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칠해지는 색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의 자아인데, 그 자아가 만약에 빨간색만 있다, 빨간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의 색깔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자아를 잘 믹스해서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자아를 잘 이용해서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중적 성격, 뭐 다중이 이런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런 자아를 이성이 잘 다스리면서 아름다운 뭐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비가 많이 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쳤네요. 이렇게 그친 상태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비가 안 오고 이렇게 하루 종일 흐리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아까도 비가 오니까 살짝 미끄럽더라고요. 이제는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그 오토바이 세울 힘도 없어요. 하도 미끄덩 썰매를 타가지고 오늘은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아침부터 면목동
면목동, 제기동, 도봉동, 상계동 뭐 안 간 데가 없네요.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면목동 이쪽 갔을 때도 광진구로 가는 콜 받으면 글로 나가는 거였는데 안 받으니까 거꾸로 동대문구로 간 거지. 아이고, 받았으면 또 광진구로 갈 뻔한 거죠. 이 정도로 일반 쿠팡은 이 정도의 하이에서 타야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하루 종일 많이는 아닌데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눈, 비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계속 오네요. 이제 그칠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오면 좀 실드에 이 물기가 안 차가지고 좋은데 이게 조금씩 내리니까 자꾸 이 실드에 가려져 가지고 이 물기가 가려지니까 자꾸 시야가 가려져요. 일을 못할 정도의 그런 눈비는 아닌데 계속 신경 쓰이는 티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그래요. 이제 좀 비가 그쳤네요. 저는 이제 귀가해야 될 시간이고요. 오늘도 14시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동 쪽에서 픽업을 해서 노원으로 나가는 운 좋게 집 딱 떨어지는 이번 콜이 마지막 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비는 아닌데 계속 부슬부슬 오는 비가 계속 왔었고 우비는 안 입어도 될 정도의 비였는데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새벽 시간에는 이게 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빈칸길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속해서 저녁을 안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뭘 사 먹게 돼요. 제가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지출이 생기는 거죠. 몇천 원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 따지면 연속으로 일을 해서 크게 더 많이 버는 건 없고 오히려 지출이 조금 더 는 건데 먹어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라 당연한 거고요. 그 대신 제가 좀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 자기 전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책도 읽어주는 게 그 몇천 원보다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더 큰 가치의 시간인 것 같아요.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끝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를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16,000원에서 17,000원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어제보다도 오늘이 좀 더 괜찮네요.